이번 차수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그 문제를 하나 써놨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나라하고 EFTA 안에 협정이 체결된 이 협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품목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의 HS 코드는 8517.1이고 이 휴대폰을 어디로 수출하냐면은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거예요. 노르웨이로 수출하는데 우리가 노르웨이로 수출하면은 우리 쪽에서는 뭘 하고 싶냐면은 노르웨이 쪽에서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줘서 우리가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 협정 관세를 적용시켜서 기본 관세율이 아니고 협정 관세 낮은 관세율로 수출할 수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공부할 때는 첫째 FTA가 어떤 FTA냐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EFTA는 어느 나라하고 한 거냐면은 노르웨이, 그다음에 혹시 리텐슈타인 들어봤어요? 아니요. 리텐슈타인, 그다음에 스위스, 또 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 노르웨이, 리텐슈타인, 스위스. 갑자기 나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노르웨이, 리텐슈타인, 스위스,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예요. 아일랜드하고 아이슬란드는 다르죠. 네. 이 네 나라가 해당되기 때문에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EFTA 안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가 EFTA 해야 되고 휴대폰은 기계에 해당되는 거죠. 기계는 보통 849, 85 이거 849, 85인데 이게 HS 코드에서 두 자리죠. 두 자리가 HS 코드 두 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류호소 류죠. 그럼 류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챕터고 호는 헤딩. 그다음에 소호는 서브 헤딩. 그러니까 8517.12는 총 몇 자리예요? 85는 두 자리. 8517은 네 자리. 헤딩. 8517.12는 소호. 그러니까 소호까지는 6자리, 소호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FTA, 그러니까 이 원산지 결정할 때는 어느 나라하고 FTA를 어떤 FTA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품목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차근차근 보게요. 문제 이걸 하면서 복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가 있잖아요. 재료비. HS 코드 원산지 가격인데 이 휴대폰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이는데 한국산 쓰여. 그다음에 중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 일본, 대만, 독일 여러 나라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조합을 해가지고 농업비와 경비를 쓰고 EU 내에서 운송비까지 하고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한국에서 재료비를 다 써버린다. 원재료를 한국에서 써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산이야? 당연히 한국산이죠. 근데 문제는 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하고 대만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원산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해서 노르웨이에다 수출한다고 말이에요.
노르웨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 보면 한국산인데 이거 보면은 한국산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산으로 우리 쪽에서는 뭘 한국산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아 아니면 한국산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것이 좋아. 우리는 보여주는 게. 한국산으로 보여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것은 한국산으로 안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비중이 가격이 한국산은 지금 600원이고 상당히 많죠. 중국은 200, 200, 400, 100. 그러면 200, 200, 400, 100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거 외국 것은 200, 200, 400, 400, 500, 800, 900이죠. 900. 900은 외국산이야. 외국적인 요소예요.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600은 한국적인 요소고. 이 농업비 경비는 어디서 생산했냐면 농업비 경비는 한국적인 요소예요. 이거 외국과 상관없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이윤도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 시 이제 수출할 때 공장에서 세차했으면 공장에서 이게 핸드폰 생산하는 공장이 예를 들면 핸드폰 생산하는 공장이 저기 경기도에 있다 이래요. 그럼 경기도에 있으면은 거기 공장도 가격이 있겠죠. 공장에서 딱 나오는 가격. 네. 그것을 수출하는 어디로 가야 돼? 부산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산까지 가는 국내 운송비가 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운송비까지 합쳐가지고 FOB 가격으로 하면 이것은 FOB라는 것은 들어본 적 있어요? FOB? FOB는 그러니까 free on board, free on board. 쉽게 말하면 배에다 실을 때까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운송비하고 배에다 실을 때까지 드는 비용이 총 2,250이라고 해요. 2,250원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문제 자체를 얘기했는데 그럼 원산지 기준은 1과 2를 각 호라 그랬어요. 호. 1호, 2호. 각 호 어느 하나니까 어느 하나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엔드 개념이에요, 오화 개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엔드 개념이 오화 개념. 오화 개념이죠. 이것을 뭐냐면 오화 개념인데 이것을 선택 기준이야.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 선택 기준이야. 둘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엔드가 갖게 되고 이때는 무슨 선택 기준이 아니고 둘 다 돼야 된다. 그것은 조합 기준이야. 조합 기준. 그럼 이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조합 기준이야. 오하니까 선택 기준이죠. 그렇죠? 네. 선택 기준은 좀 이렇게 경산지 원산지로 한국산으로 판정하는데 더 엄격한 거예요. 덜 엄격한 거예요. 두 개 다 충족되면 한국산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한국산이다. 어느 게 더 엄격해요? 감각을 익혀야 돼. 엔드가 엄격하죠. 오하는 어떻게 보면은 덜 엄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산지 판정이 엄격하냐 엄격하지 않느냐에 대한 감각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꾸 연습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덜 엄격한 것이다. 선택 기준이 덜 엄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쪽에서 보면은 설사 이것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안 되더라도 2번만 되면 한국산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2번이 안 되더라도 1번만 되면은 한국산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로 수출할 때 노르웨이 쪽에서 관세를 낮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번 보면은 자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거. 이 말을 해석을 잘해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거. 다른 호는 뭐예요? 호는 몇 자리라 그랬죠? 4자리. 호가 4자리죠. 그러니까 다른 호라는 것은 휴대폰의 호는 얼마죠? 몇 번이죠? 휴대폰의 호가 얼마예요? 8517. 그렇죠. 8517이죠. 그러니까 이 8517과 다른
다른 호로부터 생산돼야 돼. 다른 호. 그러니까 8517하고 여기서 원재료가 8517하고 다른 호에서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돼야 돼. 원재료가. 근데 이것은 이런 무슨 재료로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거 이것은 뭐냐면은 무슨 기준이라면은 무슨 기준이라고 그랬지?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원산지 판정 기준. 첫째, 세번 변경 기준. 두 번째, 부가가치 기준. 세 번째, 주요 공정 기준. 이건 무슨 기준? 세 번 변경 기준. 그러니까 세 번 변경, 이건 세 번 변경 기준에 해당되는 건데, 세 번 변경 기준에서 이걸 봤을 때, 다른 호에서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은 세 번 변경 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재료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볼 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할 때 이것은 비원산지 재료가 중요하다. 비원산지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 호에 있으면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되는 것, 이 재료는 무슨 재료다? 무조건 비원산지 재료. 원산지 재료는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비원산지 재료가 예를 들면 8517이 854 예를 들면 일본 것은 뭐예요? 일본 것은 몇 번이죠? 호가 8532. 8517하고 다르죠? 다른 호로부터 생산됐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호로부터 생산됐으니까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32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8517이 됐어. 그러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해버린 것은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이것은 오케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 것은 오케이 되고, 근데 8523은 독일 거 8523은 어떻게 돼요? 8523은 다른 호로부터 뭐다고? 휴대폰하고 다른 호로부터 생산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거하고 8532하고 8523은 뭐가 돼버렸어? 다른 호로부터 생산됐으니까 다른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8517이 됐으니까 변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국으로 갔던 거죠. 중국어로 8517 있죠. 8517로 된 것은 다른 호가 아니잖아요. 같은 호잖아요. 같은 호로 생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 거 여기 보면은 중국 것은 중국 거 8517이 왔고 안 변하고 8517이 돼버렸어. 이것은 그대로 어떤 고집을 부린 거죠. 중국 거 중국산이랑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8517이 있어버리면은 여기 8517 여기도 있죠. 여기도 8517 있고 여기도 8517이 있으면은 두 개 다 8517이 대만 거 중국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은 원산지 기준에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거 있죠. 이것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하고 대만 것 때문에 이거 8517이 안 변하고 8517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한다 못한다?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 변경 기준만 본다면은 이것은 한국산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그래도 희망은 있죠.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충족되면은 한국산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부가가치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비원산지 재료, 그러니까 비원산지 재료의 공장도 가격의 50%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이면 된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비원산지 재료 비중이 작을수록 우리나라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비원산지 재료, 여기서 비원산지 재료는 어떤 거예요?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이죠. 이거 다 합친 것이 공장도 가격의 50%만 미만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와 우리나라의 농무비하고 경비를 다 합친 것이 50%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대략. 그러면 우리 뭘로 봐줄 수 있다? 한국산으로 봐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비원산지 재료는 어느 거예요? 여기요.
어느 거예요? 중국 비원산지 원산지. 비원. 일본 비원산지. 대만 비원산지. 그럼 비원산지 재료 가격은 얼마예요? 첫째 1. 비원산지 재료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 가치는 합치면 얼마예요? 부가가치는 여기 얼마예요? 200. 200 더한 거죠? 다 합쳐줘요. 그 다음에 2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 하면은 얼마예요? 총? 400, 800, 900이죠. 비원산 재료가 900이요. 근데 이것이 비원산 재료 가치가 작을수록 우리나라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것은 기준을 뭘로 정해? 공장도 가격으로 정한다. 공장도 가격. 그럼 공장도 가격이 뭐냐? 공장도 가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이제 EXW라고 하는데 EXW 기호로 그러니까 EXW는 X works예요. works는 공장이라는 뜻이야. X라면 나온다고 말이죠. 공장에서 나올 때 가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올 때 가격은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요? 이게 공장도 가격을 한번 계산합시다. 자, 600은 공장도 가격이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우리나라 것도 공장도 가격에는 포함되잖아요. 우리나라 원산지. 그렇죠? 600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200 이거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것도 공장도 가격이 다 들어가 있죠. 공장에서 나오는데 들어가는 경비 200. 그다음에 대만 400 더하기 100. 그다음에 농업비 경비는 공장에서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 전기세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450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윤도 공장도 가격에 들어가고 공장에서 나오는 때 가격은 이윤 포함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200 들어가고 수출시 국내 운송비는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공장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다 공장이. 국내 운송비는 뭐 어디까지냐면 국내 운송비라는 그 공장에서부터 부산까지 경비요. 그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것은 안 들어가죠. 이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에서 2,250에서 이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FOB 가격에서 이것만 빼버리면 공장도 가격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50에서 마이너스 운송비를 빼보면 이거 공장도 가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빼버리면 공장도 가격이 돼.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럼 총 공장도 가격은 얼마예요? 자, 공장도 가격은 얼마? 2150. 2150에서 여기 비원산 재료 가격 200 더하기 2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이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예요? 800, 900. 그러니까 50% 900이니까 2100이니까 50% 돼야 안 돼요. 계산할 필요도 없죠. 50% 돼야 안 돼요. 1000도 50%안 되죠. 네. 900이니까 50% 안 되지. 그러니까 50% 미만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비원산지 재료가 미치는 영향력이 공장도 거의 5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산지하고 농무비하고 이런 걸 다 더한 것이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50% 이상이니까 우리나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으니까. 그렇지, 높지.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해당이 되죠. 이것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는 해당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원산지도 아니다? 원산지. 우리나라가 노르웨이로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한 EFTA 협정에서 노르웨이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서 보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출할 때도 너희들이 낮은 관세를 너희 나라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싸게 팔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물건 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돼요. 정확히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복습할 수 있었죠. 첫째, 무슨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무슨 기준 복습할 수 있었어요? 이거. 세번 변경 기준. 그렇죠? 이것은 무슨 기준? 부가가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뭐라 하냐면은 비원산지 재료는 수입한 것이겠어요? 수입하지 않은 것이겠어요? 수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비원산지 재료로 하는 것을 import, import content라고 해요. 컨텐트. 그러니까 이 수입해서 하는 것을 내용이다. 수입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 함량인데 이것을 약자로 IM 할 때는 import를 M자를 써요. 이 M자를. 그리고 여기 C를 써서 MC법이라고 해요. MC법. 이것은 비원산지 재료로 하는 것은 MC. 이것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클수록 우리나라 것으로 판정되는 거예요. 작을수록 우리나라의 것으로 판정되는 거예요. 작을수록 판정돼요. 작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장도 가격을 쓰죠. 어떤 경우에는 FOB 가격을 쓸 수도 있어요. FOB 가격을 쓸 수도 있고. 공장도 대부분 이제 공장도 가격을 쓰냐, FOB 가격을 쓰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EFTA는 주로 무슨 법을 공장도 가격을 써요. 공장도 가격을 쓴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한 FTA에서는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분모를 공장도 가격을 주로 쓴다. 오케이? 그리고 무슨 법을 쓴다? MC법을 쓴다. MC법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문제에 나와 있지만 이거 자체가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FTA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FTA에도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미주형 FTA가 있고 또 아세안형 FTA가 있고 그 다음에 EU형 FTA, 유럽형 FTA가 있어요. 유럽형 FTA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미주형 FTA는 예를 들면 한미 FTA나 한칠레 FTA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미주형이죠. 남미나 중미. 아세안은 한국하고 아세안, 한국하고 베트남, 한국하고 인도 이런 거든. 이런 것들은 한 유럽 FTA는 뭐냐면은 한 EU FTA, 그다음에 한 EFTA FTA, 그다음에 한 터키 FTA가 이 형에서 터키는 약간 유럽에 가까워서 이 세 나라는 되는데 이런 나라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여기서 주로 부가가치 기술을 때 주로 MC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다 MC법을 쓴다. 그다음에 가격을 계산할 때 FOB 가격을 쓰지 않고 공장도 가격을 쓴다. 그런 것들을 이게 여러 개, 15개, 16개 되는 FTA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 유형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형별로 가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EFTA는 무슨 형에 해당한다? 유럽형 FTA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할 때는 MC법을 쓴다. 그 다음에 분모는 공장도 FOB 가격을 쓰지 않고 공장도 가격을 쓴다. 오케이? 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요. 이거 가지고 많이 복습할 수 있어요. 자, EFTA는 어느 나라가 몇 나라? 네 나라. 첫째, 스위스. 여기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네 나라. 별로 큰 나라는 아니죠. 네.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야. 근데 한 EU FTA, 우리나라 EU하고 FTA 체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EU하고 FTA하고 EFTA, FTA하고 어느 것을 먼저 했을까요? EFTA예요. 이걸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FTA를 보면은 진짜로 중요한 FTA는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보고 연습하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FTA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핵심적인 FTA를 해버리면은 반대가 심할 수 있으니까 EU를 목적으로 하는데 바로 EU를 하기 전에 EFTA하고 FTA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휴대폰은 네 자리까지 호까지 외우두는 게 좋아요. 하도 유명한 품목이라 8517 휴대폰은 무조건 휴대폰은 8517이다. 자, 휴대폰은 8517이다. 무조건 외워두는 게 좋다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걸 판정할 때 이것을 한국산으로 판정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산이 아닌 걸로 판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한국산으로 판정을 해줘야 도움이 되죠. 네. 우리에게 한국산으로 판정이 안 돼버리면 결국 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산으로 판정을 하고 싶은 방향성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한국산으로 판정하는데 한국산 원재료를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한국산으로 판정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은 원산지 재료예요, 비원산지 재료예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원산지 재료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산으로 판정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중에서 번호가 달라버리면은 우리 고맙죠. 변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8532하고 8523은 8517하고 번호가 달라버리잖아요. 호가 달라지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8517이 안 변하고 있어버린 거. 원재료의 호하고 최종재 호하고가 안 변해버려요. 안 변해버린 것은 상당히 한국산으로 판정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국산으로 판정하면은 다른 호가 다른 것으로부터 원재료를 갖다가 쓰면은 한국산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8517하고 같은 호를 가진 원재료를 써버리면 그것 때문에 한국산으로 판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부가가치 기준은 비원산지 재료를 할 때는 뭐예요? 비원산지 재료를 할 때는 MC법이라 그랬죠? MC는 MC법으로 계산된 값이 작을수록 좋아, 클수록 좋아. 수입 원자재는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기준도 무슨 몇 퍼센트 이하, 몇 이상이 아니라 몇 퍼센트 이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꾸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